멈추세요. 지금 당장, 지금 계신 곳에서 제가 드릴 말씀을 따라 해주세요.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세요. 이제 다시 앉으세요. 일어날 때 손으로 바닥이나 의자를 짚으셨나요? 다리에 조금이라도 무거운 느낌이 들었나요?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 작은 망설임, 그 작은 지지대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지금 드시고 계신 비타민 D 알약을 전부 낭비하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료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15년 넘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왜 우리를 배신하는지 연구하는데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병원에서 발견한 사실이 제가 영양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의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비타민 D 영양제를 정말 성실하게 드셨습니다. 매일같이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여전히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영양제를 전혀 드시지 않은 분과 똑같은 수치였습니다. 그것이 제게 깨달음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들 중 80% 이상이 돈을 낭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몸이 비타민 D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파이프로 물이 흘러가듯 그냥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매달 3만 원, 4만 원, 때로는 5만 원씩 쓰시면서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화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분들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약국도 아니었습니다. 영양제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의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D는 혼자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특정 동반 영양소들 없이는 비타민 D를 흡수할 수도 사용할 수도 제대로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동반 영양소들 없이는 여러분은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의 몸이 비타민 D를 받아들이고 흡수할 준비가 된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서 드시면 흡수율이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불한 돈의 절반 이상이 낭비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찬장에 있는 영양제 병을 떠올리고 계시겠죠? 그동안 돈을 낭비해온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대답은 거의 확실히 그렇다입니다. 누군가가 비타민 D 흡수의 3가지 절대적인 규칙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방법으로 드셔온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비타민 D는 단지 뼈가 약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리한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진짜 위험은 훨씬 더 나쁩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더 빨리 소실됩니다. 급성 심장 마비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뇌가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D로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오직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그것을 흡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임상 연구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로부터 얻은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개발해 왔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의 환자분들입니다. 돈을 낭비하고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는 것에 지친 평범한 분들입니다. 제 프로토콜은 3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요구하는 정확한 보조 인자들,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흡수를 최대 5배까지 증가시키는 간단한 음식 조합들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사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은 제 방법을 따른 후에 오히려 돈을 덜 쓰십니다. 왜냐하면 몸이 사용할 수 없는 영양제 낭비를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치료 목적의 비타민 D 수치의 절반의 시간 만에 도달하십니다.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근력이 향상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마침내 우리가 봐야 할 수치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모든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재의 방법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십니다. 지난달에 4만 원 주고 산 비타민 D 영양제, 그 비싼 것을 집어드십니다. 물과 함께 삼키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건강을 돌보고 있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90분 안에 여러분의 몸은 그 캡슐의 거의 70%를 흡수하지 못한 채 배출할 것입니다. 방금 돈을 변기에 흘려보낸 겁니다. 더 나쁜 것은 여러분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15년 넘게 진료소장으로 일해왔으며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비타민 D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영양제가 가짜여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브랜드를 사셔서가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실제로 여러분의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를 검토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같이 정말 성실하게 비타민 D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 중 82%가 여전히 혈액 내 비타민 D 수치가 결핍되었거나 불충분한 상태였습니다. 매달 돈을 쓰고 매일 아침 알약을 삼키고 계셨지만 몸은 거의 전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전국적인 위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지용성입니다. 즉, 지방과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혈류로 흡수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D 캡슐을 물만 마시거나 아침 커피와 함께 드시면 복도를 지나가는 낯선 사람처럼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합니다. 장이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내에서 변화 없이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혈액에 들어간 후 실제로 기능하려면 보조인자라고 불리는 특정 도우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혈액 속에 그냥 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K2가 없으면 비타민 D가 흡수하도록 돕는 칼슘이 들어가야 할 뼈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동맥, 신장, 연 조직에 쌓입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실제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힘든 방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6년 전 한 환자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4세의 박 씨였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5천 국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비싼 외국 브랜드 제품을 사들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D 수치는 밀리리터당 18나노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심각한 결핍이었습니다. 그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는데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학들의 의학 문헌과 일본의 연구들, 대부분의 의사들이 너무 바빠서 읽지 않는 임상시험들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식품 업계는 이러한 흡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복용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조인자가 필수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한다면 더 적은 제품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식사, 가장 많은 지방을 포함한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할 때 가장 잘 흡수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그것은 저녁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점심 식사도 아닙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아침에 토스트와 커피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한다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마그네슘을 동시에 복용해야 합니다. 몇 시간 후가 아닙니다. 동시에 복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성인은 이미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우리 토양이 고갈되고 우리 식단이 정제된 곡물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권장량은 하루에 최소 300mg의 원소 마그네슘입니다. 건강식품이나 호박씨, 시금치, 아몬드 같은 음식에서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점인데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비타민 K2, 특히 MK7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녹색 채소에서 얻는 비타민 K1과 다릅니다. K2는 발효식품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와 된장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K2를 얻을 만큼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 1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다음 부분이 여러분의 비타민 D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매일 아침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비타민 D를 완전히 잘못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적보다 약간 적은 양을 복용한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흡수율이 너무 낮아서 분필을 삼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분석한 후 저는 건강식품 업계에 분노하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비타민 D를 복용한 제 환자의 72%가 여전히 혈중 수치가 부족했습니다. 72%입니다. 그들은 매달 돈을 쓰고 있었지만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비타민 D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지용성입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에 지방이 없으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속에 물만 마시고 비타민 D를 복용하면 흡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15%입니다. 삼키는 모든 알약의 85%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식품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아무 지방이 든 음식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특정 보조인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활성화되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보조인자는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D 대사의 모든 단계에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간에서 비타민 D를 칼시디올로 전환한 다음 신장에서 칼시트리올로 전환하는 데 마그네슘을 사용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비타민 D는 그냥 거기에 있을 뿐 비활성 상태로 쓸모가 없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지치고 혼란스러워하며 제게 오셨습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매일 5,000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결핍 수준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마그네슘을 검사했습니다.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매일 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추가했습니다. 2달 후 비타민 D 수치가 3배가 되었습니다. 같은 양의 비타민 D였습니다. 혈중 수치는 3배가 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을 추가하는 것만으로요. 두 번째 보조인자는 비타민 K2입니다. IP 채소에 있는 K1이 아닙니다. 발효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있는 K2입니다. 비타민 K2는 비타민 D와 함께 작용하여 칼슘을 뼈와 치아로 보내고 중요한 것은 칼슘이 동맥에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K2 없이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동맥 석회화 위험이 증가합니다. 동맥이 콘크리트 파이프처럼 딱딱해집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한다면 하루에 최소 100마이크로그램의 K2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아연입니다.
비타민 D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아연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 수용체를 세포의 자물쇠라고 생각하십시오. 비타민 D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아연 결핍으로 그 자물쇠들이 녹슬고 망가졌다면 열쇠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하루 15mg의 아연이 제 표준 권장 사항입니다. 이제 복용 시간에 주의하십시오.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밤에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요. 비타민 D는 일주기 리듬과 멜라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용하면 저녁에 복용하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파괴합니다. 비타민 D는 아침에 항상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계란 2개를 올리브유 또는 버터 1큰술에 조리해서 드세요. 계란에는 지방, K2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드시는 동안 비타민 D 보충제,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시고 발효식품 섭취가 부족하다면 K2 보충제를 추가하세요. 이 조합이 완벽한 흡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2 구매는 중단하세요. 에르고칼시페롤 말입니다. 저렴하지만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비타민 D3가 필요합니다. 콜레칼시페롤이요. 이것이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만드는 형태이고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당장 병을 확인해 보세요. D2라고 적혀 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재정적 낭비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월 10원 1,000원짜리 보충제의 15%만 흡수된다면 실제 효과 1원을 얻기 위해 100원을 쓰는 셈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보조 성분을 추가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약간 더 들지만 흡수율이 4배에서 6배 증가합니다. 치료 수준에 도달하는데 실제로는 더 적은 돈을 쓰게 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D 흡수에 대해 알고 계셨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실수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책이 너무나 간단한데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비타민 D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비타민 D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몸이 비타민 D를 활성화되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매일 아침 복용하는 그 비싼 비타민 D 보충제가 변기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를 삼켜도 즉시 뼈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간이 이것을 칼시디올이라는 물질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장이 그것을 칼시트리올로 전환하는데 이것이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이 두 전환 단계 모두 절대적으로 마그네슘을 보조 인자로 필요로 합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전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노인 60%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이것을 목격합니다. 환자분들이 혼란스럽고 좌절한 상태로 제게 오십니다.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비타민 D를 복용했는데도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결핍 상태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몸이 처리조차 할 수 없는 보충제에 수십만 원을 낭비한 겁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완전히 지친 상태로 다리와 등에 뼈 통증을 느끼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5천 단위의 비타민 D를 8개월 동안 복용하셨습니다. 8개월이요.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마그네슘 수치를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박 여사님께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저녁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400mg을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6주 만에
비타민 D 수치가 2배가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최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비타민 D 흡수를 막고 있던 마그네슘 결핍을 해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그네슘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없습니다. 토양이 고갈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곡물에는 50년 전보다 40% 적은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완벽한 식단을 드신다 해도 매일 필요한 500mg을 얻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비타민 D 흡수에 가장 좋은 마그네슘 형태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보충제가 사용하는 산화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산화물은 흡수율이 형편없어서 기껏해야 10% 정도입니다. 글리시네이트는 80% 이상 흡수됩니다. 네, 비용이 약간 더 들지만 훨씬 적은 양이 필요하므로 실제로는 돈을 절약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저녁에 가급적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잠들기 직전에 복용하세요. 마그네슘은 신경계에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저녁이 완벽한 시간인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고용량의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묽은 변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첫 주에는 200mg으로 시작한 다음 400mg으로 늘리세요. 소화기관이 점진적으로 적응하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 현재 복용 중인 비타민 D 보충제 병을 확인해 보세요. 마그네슘이 들어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고통받는 건 여러분입니다. 지금이 이것을 바로잡을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비타민 D만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즉시 양질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보충제를 구입하세요. 몸이 이 조합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의 돈을 변기로 흘려보내고 있는 4번째 중요한 실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험실 증거를 보여드렸을 때 환자분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리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비타민 D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더 나쁜 것은 흡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음식과 음료와 함께 복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더 잘 흡수될 거라 생각하며 공복에 삼키고 계시다면, 건강한데도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잠들기 전 밤에 복용하는 이유가 그때 생각나서라면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년에 걸쳐 8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환자분들의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하고 어떻게 언제 영양제를 복용하는지 정확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한 환자분들의 혈중 수치가 아예 복용하지 않은 분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관에 지방이 없으면 흡수될 수 없습니다. 커피는 특히 빈속에 마시면 소화를 너무 빠르게 촉진시켜서 비타민 D가 혈류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퇴직교사 박 선생님께서 심한 관절통과 지속적인 피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비타민 D 검사 결과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리터당 15나노몰이었는데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아침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나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비타민 D와 함께 무엇을 드시나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블랙커피만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습관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비타민 D 영양제를 같은 브랜드, 같은 용량으로 하지만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항상 고기나 생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수치가 리터당 62나노몰로 올랐습니다. 같은 영양제인데 복용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비타민 D 흡수를 위한 최적의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지방이 가장 많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저녁 식사가 해당됩니다. 비타민 D가 제대로 녹아서 흡수되려면 위장에 최소 7g의 지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구운 고등어, 삼겹살, 계란 또는 국에 참기름 한 스푼만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흡수 방해 물질도 피해야 합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다음과 같은 것들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영양제 복용 전후 1시간 이내에 녹차나 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비타민 D와 결합해서 처해로 배출시키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식사 때 고섬유질 시리얼이나 결을 드시면 안 됩니다. 섬유질이 비타민 D를 흡수되기 전에 가두어 버립니다. 제산제나 위장약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비타민 D 흡수에 필요한 위산 수치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마그네슘과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진료의 모든 것을 바꾼 비밀입니다. 비타민 D는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체내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모든 효소가 마그네슘을 필요로 합니다. 마그네슘 없이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은 엔진 없는 채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환자의 2가지 수치를 다 검사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환자의 83%가 마그네슘 수치도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2가지를 함께 교정했을 때 비타민 D 수치가 비타민 D만 보충했을 때보다 3배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취해야 할 간단한 조치는 이겁니다. 비타민 D 복용 시간을 저녁 식사 때로 옮기십시오. 눈에 보이는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추가하십시오. 200, 1000, 1300mg을 같은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몸이 사용할 수도 없는 고용량 비타민 D를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제 5번째 중대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제 15년 진료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고 여러분 중 90%가 바로 지금 이 실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비타민 D를 단독으로 복용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혼자서요. 무기나 갑옷 없이 병사를 전쟁터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비타민 D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수 동반 영양소 없이는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양제 업계가 라벨에 언급하는 것을 편리하게 잊어버리는 기본적인 생화학입니다. 비타민 D 캡슐을 단독으로 삼켰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가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면 몸은 즉시 활성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마그네슘을 찾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없으면 비타민 D는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쓸모없이요. 그런 다음 칼슘을 동맥이 아닌 뼈로 보내기 위해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K2 없이는 실제로 동맥 석회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된 비타민 D를 세포가 실제로 사용하려면 아연이 필요합니다. 아연 없이는 세포의 수용체가 비타민 D를 인식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좌절하고 화가 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오토천 국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해 왔습니다. 2년 내내요.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여전히 심각하게 낮았고 겨우 리터당 30나노몰에 도달했습니다. 매달 거의 4만 원을 프리미엄
비타민 D 영양제에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약 목록과 영양제 복용 습관을 봤습니다. 거기 있더군요. 비타민 D 캡슐을 물과 함께 아침 일찍 빈속에 단독으로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영양제 400mg을 같은 시간에 복용하도록 추가했습니다. 비타민 K2를 위해 일주일에 3번 나토나 발효 콩 제품을 드시라고 지시했습니다. 나토를 구할 수 없는 분들은 숙성 치즈나 달걀 노른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에 호박씨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아연을 위해서요. 이런 간단한 변화들만으로요. 3개월 후 박 여사님의 박 씨가 혈액 검사를 받으러 다시 왔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리터당 75나노몰로 급상승했습니다. 최적 범위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비타민 D 보충제, 똑같은 용량이었지만 우리가 그녀의 몸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했기 때문에 마침내 흡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환자분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또는 지방이 많은 생선이 좋습니다. 같은 식사 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을 드세요. 이 형태가 가장 잘 흡수됩니다. 일주일에 3번 비타민 K2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발효식품이 가장 좋습니다. 나토,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또는 숙성 치즈입니다. 매일 아연 샵 5mg을 호박씨, 굴 또는 보충제로 섭취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타민 D가 실제로 작동하기를 원한다면 필수입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분들이 수년간 비타민 D를 복용하면서 왜 여전히 피곤한지, 왜 뼈가 여전히 약한지, 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비타민 D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독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세요.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 플러스 비타민 K2 플러스 아연 플러스 식이지방 모두 함께.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분리된 영양소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팀이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사용조차 할 수 없는 비타민 D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비타민 D 흡수를 망치고 있는 6번째 중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돈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마그네슘 결핍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매일 만 단위의 비타민 D를 삼킬 수 있지만 몸에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비타민 D는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비싼 소변처럼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비타민 D 대사의 모든 단계에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몸에 들어오면 먼저 간에서 전환되어야 하고 그 다음 신장에서 다시 전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실제로 작동하려면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해야 합니다. 이 모든 단계마다 마그네슘이 보조 인자로 필요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전환 과정이 멈춥니다. 비타민 D는 그냥 거기 앉아서 비활성 상태로 뼈 면역 체계 또는 건강을 위해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의 최대 60%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60%입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명 중 6명이 비타민 D 보충제에 쓰는 모든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것을 사용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5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알아챘을 때였습니다. 비타민 D 혈액 검사에서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모두 가진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뼈 통증, 근육 약화, 지속적인 피로. 그들의 혈액은 비타민 D로 가득했지만 세포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수치를 검사했을 때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초혜 씨라는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프리미엄 비타민 D 보충제에 매달 10만 원 이상을 쓰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성실하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실제로 상당히 높았지만 여전히 심한 골다공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비타민 D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매년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을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즉시 비타민 D와 함께 마그네슘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만에 골밀도 검사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4개월입니다. 그녀가 복용하던 비타민 D가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의 권장 일 섭취량은 여성은 320mg, 남성은 420mg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단에서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악의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더 많이 복용할수록 몸이 그것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 없이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실제로 마그네슘 결핍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결핍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즉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부터 비타민 D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셔야 합니다. 아무 마그네슘이나가 아닙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가 몸이 가장 잘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비타민 D 용량과 함께 300-400mg을 드세요. 식단에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 같은 짙은 IP 채소, 호박씨는 4분의 1컵에만 150mg이 들어있습니다. 아몬드, 검은콩, 그리고 다크 초콜릿도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지금 현재 복용 중인 비타민 D 보충제병을 확인해 보세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나요? 대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충제 회사들은 비타민 D만 판매합니다. 제조 비용이 더 저렴하고 마그네슘을 별도 제품으로 따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2배로 늘리면서 여러분의 결과를 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폭로하는 편리한 누락입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돈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고치세요. 이제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제 환자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 사람들과 실제 돈을 쓰면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타협할 수 없는 규칙입니다. 비타민 D는 절대 단독으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캡슐을 혼자 삼키면 몸은 그것을 문 앞에 낯선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몇 시간 안에 배출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비싼 소변만 만들고 계신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를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세요. 아무 음식이나가 아닙니다. 지방이 있어야 합니다. 계란, 연어 한 조각, 심지어 채소에 뿌린 올리브유 한 스푼도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지방 없이는 흡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지방과 함께 먹으면 7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효과가 3배가 됩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90%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보조인자입니다. 비타민 D 대사의 모든 단계에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몸이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D 보충제와 함께 호박씨나 아몬드 한 줌을 드시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약 8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세요. 하지만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같은 식사 때,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셋째, 비타민 K2입니다. 이것은 칼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휘자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지만 K2는 그 칼슘이 동맥이 아닌 뼈로 가도록 합니다. K2가 없으면 뼈는 약한 채로 있는데 혈관은 석회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고의 공급원은 무엇일까요? 발효식품입니다. 나토가 이상적이지만 모든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숙성 치즈, 달걀 노른자를 드시거나 K2 보충제를 드세요. 하루에 약 1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제 복용 시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세요. 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비타민 D 수용체는 낮 시간에 가장 활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낮 동안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생성하며 진화해온 방식과 일치합니다. 아침 흡수율이 저녁보다 40%나 더 효율적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혈액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그 차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건강한 지방, 마그네슘 공급원, K2 공급원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 식사와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세요. 물 한 컵을 가득 마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이렇게 하신 다음 혈중 수치를 다시 검사하세요. 강남에 사시는 이씨 환자분이 비타민 D 수치 18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각한 결핍이었죠. 1년 동안 매일 5천 단위를 복용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석 달 후 수치가 42가 되었습니다. 최적 범위였습니다. 몸이 드디어 복용하는 것을 흡수하게 되었기에 돈도 덜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낭비가 없었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와 동시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지 마세요. 흡수 경쟁을 합니다. 칼슘은 꼭 드셔야 한다면 밤에 드세요. 비타민 D를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종합 비타민에 충분한 마그네슘이나 K2가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라벨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형편없이 적은 양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수치 검사를 받으세요.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는 3만 원도 안 됩니다. 시작, 수치를 하세요. 이 방법을 따르세요. 석 달 후 재검사하세요. 과학이 여러분의 몸에서 스스로 증명하게 하세요.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약회 회사들은 여러분이 효과 없는 보충제를 계속 사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핍 상태를 유지하고 비타민 D 결핍이 일으키는 질병들이 생기면 그들이 이익을 얻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봤기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골절, 너무 많은 면역 문제, 너무 많은 예방 가능한 질환들을 봤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댓글에 비타민 D를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그 다짐을 하세요.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세요. 이것은 실천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무시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인생을 바꾸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이 귀한 시간이 있을 때 지금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중 몇 시에 비타민 D를 드시기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보조인자들과 함께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보충제 루틴이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비타민 D 보충제에 돈을 쓰고 계신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